예, 안녕하세요. 벌써 13회입니다. 16회면 기말고사고요. 13회에 상담 하시는데, 자, 상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뭐 들어주는 거, 말하는 거, 남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가 있겠죠. 근데 다 그만두고요. 상담은요, 따라해보세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많은 정신병자들이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죠. 그래서 실컷 말하고 와서 기분 좋다, 고맙다 하고 돈 내고 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이라면 뭐 학생 스스로겠지만은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나섭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직접 얼마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하나는 이러한 입학 절차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그 상담이 있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진로 상담이 있겠죠. 먼저 수강생이 처음에 이제 시작은 전화 상담부터 출발을 합니다. 전단지를 쫙 보고 또는 광고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해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고 계시죠? 상담의 유형 및 기법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의 모 학원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교재, 그런 교육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은 경청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목소리를 들으면은요 사람들이 느껴요. 음성을 가지고 꼭 말이란 단어 어떤 랭귀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눈빛, 어조, 몸짓 이러한 것으로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아주 공손하게 전화가 오면은요 공손하게 받아야지 공손하게 받아야지 상냥하게 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한 서너 번째 한 다음에 전화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다. 뭘 하다가도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 왔어요. 그러면 짜증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그럴 때 전화 왔구나 한 세 번째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꼭 늦게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화벨 소리는 항상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왜냐면 사람들은 그 성질이 급해서요. 웹사이트는 8초 안에 모든 텍스트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고요. 전화는 세 번 울리는데 안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한 두 번 울리다가 안 받으면 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세 번 울리고 내가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늦게 받았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줬다. 존경해줬다. 이러한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뭐 꼭 뭐해? 이렇게 흥분해 있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늦게 받아서요. 이런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아직도 우리 시대에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인지 수강료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구나. 그래서 수강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내가 미리 진도를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디 학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횡설수설 무슨 얘기인지 자기도 몰라 말하면서요. 그런 경우에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러면 짜증내고 그냥 가버리겠죠. 그것도 알아서는 적당히 해주시게 되겠죠. 그 다음 전화 상담 중에 급하게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제가 조금 홀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반드시 말을 하고 해야지. 잠깐만요. 이러고 가버리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말을 하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끝난 다음에. 그러고 말을 해야 내가 실수를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실수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기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화 받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면들을 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끝낼 때에는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한국의 문상주 회장이라고 여러분들 제1학원 고려학원
뭐 아주 그 한샘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말을 씁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간에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끝날 때요. 두 마디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겠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려요. 툭. 안 그러면 상대방이 예, 저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툭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끊기를 원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고맙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죠. 끊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요, 제가 먼저 끊었다고, 미리 끊었다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또한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재원생 상담. 여러분들 상담은요, 처음에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상담을 거의 안 해요, 학원들이. 왜?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 올라가는 게 더 궁금하고 더 급하지. 선생님이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너가 지금 현재 하는 공부가 어떻고 내가 너 얘기를 다 들어줄 테니까 내게 속을 열고 말을 해보렴. 천만의 말씀이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듣들려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따라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상담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면담과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내용들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포인트만 적어서 얘기를 드리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비밀로 해주세요. 이러면 비밀로 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둘 다 맞아요. 학생들이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비밀로 하고 있다가는 어머니들이 와서 멱살 잡고 싸움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비밀로 해달라는 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학생한테 어머니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학생 더 이상 학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가 비밀로 하고 엄마들이 그렇죠? 예, 우리 애기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했는데 얘기해버리고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밀로라고 해서 또 계속 비밀로 하고 있으면 왜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라고 또 멱살 잡고 싸우자고 달려들겠죠. 여러분들 그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퇴원생 상담. 사실은 퇴원생 상담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 붙잡고 뭘 상담을 하겠어요? 상담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적어도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어떠한 서베이는 하셔야 돼요. 왜 그만두는지, 불만이 뭔지, 왜 그러는지, 그렇죠. 시간표 때문에 그런 건지, 차량 때문에 그런 건지, 수강료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상담 시 주의하실 사항은 일방통행 시,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다, 애드바이스. 그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한 훈계식, 장황한 설교식, 권위주의적 어떤 상담 방식,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만두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텔레마케터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라든지 수강료 디스카운트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타 학원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학원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학원은 이래요.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절대 never criticize anyone.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있다가 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내 욕도 하겠구나. 나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 never criticize anyone. 그렇죠? Do not criticize. 절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도 떠나가 버리죠.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어투들, 우유부단한 태도들, 상대방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태도들, 그러한 말투들이 있어요. 말투들.
특히 뭐뭐 같아요. 우리가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잘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지 이 근처에서는 우리 학원이 제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뭐야. 그렇죠? 확신한, 그리고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뭐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좋았지. 같은 건 또 뭐야. 그렇죠? It's like. 그렇죠? I feel like. 그런 말투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상담 노하우가 있는데, 학부모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주말에 나오라고 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커피 타임 가지고, 자세한 이런 상담들도 좀 하자고 자꾸 좀 나오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거꾸로 학원에서 학부모 한 번도 찾지도 않는다고 거꾸로 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찾으면은 안 가려고 하죠. 왜? 촌지 달라고 할 테니까. 지금도 촌지 달라고 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촌지 관행 때문에 학교는 안 나가려고 하지만 학원에서 나오라면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꼭 그러한 아이들 자녀 얘기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이라든지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입시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도 학부모 상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문제는 마음가짐 자세인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화를 걸고 어포인먼트 약속을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앉아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는데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라고 해야죠.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드리번. 자,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해야 됩니다. 자리에 앉거나 그 자리에 서 있거나 그것도 안 돼요. 박차고 나와서 어서 오세요. 김상도 씨 어머님이시죠? 김상도 학생 어머님이시죠? 아닌데요. 저는 백용일 학생 어머니인데요. 예, 그렇게. 그런데 예약 안 하셨죠? 예, 예약 안 했어요. 여기는 예약해놔야 되나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딱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약 안 구우셨어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런 거 아닌데 어디 병원 왔습니까? 여러분들 불친절한 천민상 할로 이펙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민상 마치 여러분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시커멓게 변해버리죠. 그 잔상이라고 하는 잔상 효과들. 그것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학부모가 들어왔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일단은 어떤 학생 이름이라도 그냥 돼요. 그러면은 나 저는 누구 어머니인데요. 이렇게 어머님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식당에서는 다 이모인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도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단정하게 하셔야 되겠고 티셔츠 입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표정 이거 중요한데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은 미국은 약 90%의 확률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손짓으로 이렇게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거꾸로 서울에서는요, 10%의 확률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움직여야지 미국식으로 90%를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요,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드나? 이 사람 왜 나를 째려보고 그러지? 왜 나를 쳐다보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나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해마다 매일 거의 식당에서 또는 술집에서 옆에서 쳐다본다고 가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엌 가서 뭐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그죠? 현재 완료형으로 막 뭐 하잖아요. 그죠? 아까부터 너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죽을 만한 상태다. 뭐 이런 현재 완료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상담 일지가 있습니다. 상담 일지에 보면은 이거 쓰라고 하셔야 돼요. 컴퓨터로 입력하지 말고요. 쓰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면으로 해가지고 쓰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꼭 챙겨두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가능한 한 저희가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렇죠? 뭘 언제 받다고 주냐. 자, 두 번째 큰 캐러고리는 이제 입시 상담인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도 그래요. 중학교 선택이 중요하니까. 이럴 때 특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3 수험생으로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고3 수험생인데 이 수험생이 A라는 대학이 조금 더 높아요. B라는 대학은 조금 더 낮고요. 그런데 A라는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수험일이 다가오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B를 가야 될지 몰라 하고 생각 중이고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불안해서 찾아왔어요. 그렇죠?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상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 B 가고 싶으면 B 가. 난 지금 상담하러 왔는데 학생은 더 불안해지겠죠? 아니야, 너 더 열심히 하면은 A라는 대학 갈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연습 열심히 했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열심히 하라니 뭘 더 열심히 하란 말인가? 그렇죠? 예.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 뭘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나는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요. 그리고 모든 선택은 자기가 결국은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자기 결정을 확인하러 온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충고라는 명목으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안 듣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기분 나빠합니다. 감정이 상해 돌아갑니다. 아, 믿을 수 없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따라서 이런 경우가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고 불안해져서 B 대학을 가고 싶은 거지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이 얘기한 질문을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럼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말을 이끌어 나가게. 그래서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학생들의 말을 리피트 해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인 거지. 이제까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A대학 가는 걸 기대하고 있고, 이런 거는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조언해주지 마십시오. 상담은 조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복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오늘 상담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업준비 특강,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되는가, 취업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